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국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군을 적으로부터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특히 선동 세력으로부터 국군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1임무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핵무장한 북한 농당 정권,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국군을 등 뒤에서 칼로 찌르르는 세력으로부터 국군을 보호하는 것, 이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제1임무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정권이나 대통령이 국군을 보호할 뜻이 없고 오히려 이 정권이 선동 세력의 선동에 가담해가지고 국군을 마치 쿠데타 음모 세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지만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보호한다. 평시입니다. 이제 국민이 국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하려면은 꼭 해야 할 기구가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당은 국군을 보호할 생각이 없으니까 야당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야당이 대표하는 국민이 상당수입니다. 30% 넘어요.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오늘 원내대책회의 자료를 보았더니 김성태 씨가 보수 이념 개혁을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슬쩍 한마디 그냥 언급하고 나온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진태 의원 몇 사람이 개별적으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정권적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비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당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속 보수 이념을 해체해야 한다. 냉전적 수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기무사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거,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기에 정권을 비판하는, 이게 냉전적 수구입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기무사, 대한민국 국군이 난동, 선동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려 하는 거, 이것을 냉전 수구 세력, 수구적으로 보고 이런 것은, 이런 보수 이념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면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아니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보수 이념 개혁이란 게 결국 좌파의 선동으로 넘어가는 자유한국당의 영혼을 그쪽으로 넘기려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저 의심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제양군인회죠. 제대군인단체, 성우회죠. 그리고 수많은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동창회도 있고 뭐 동창회 많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걸 보고 침묵할 수 없겠죠. 침묵할 수 없겠죠. 국민이 나서서 국군을 지켜줘야 합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잘 아는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이 공개적으로 SNS상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철룡 소장은 2002년 6월 29일에 있었던 NLL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많은 분들의 귀에 익은 이름입니다.
당시에 대북 정보 부대의 사령관이었던 한철룡 씨는, 한철룡 당시 육군 소장은 북한이 NLL을 넘어와서 기습을 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올렸지만은 국방부에서 그것을 묵살하고 현지 해군 부대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의의 없이 당하게 되었다 하는 주장을 줄곧 해오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문제점을 공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의 용기 하나는 저는 알아주는 편입니다. 한 일주 전에도 예비역 장성 여러분, 의병이 되어 총을 듭시다. 우리 장성들이 죽어서 우리의 손주, 손녀가 산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발표했던 분이고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기무사의 개헌 문건을 수사를 하라 하고 내린 지침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편파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을 구성을 할 때 육군을 배제하라, 기무사를 배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요 설명을 할 때 육사를 배제하라라고 제가 잘못 전달했는데 그게 아니고 육군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육군을 배제하라고 했어요. 육군 출신을 수사단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사의 지침까지 대통령이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방장관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은 육군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왜 육군을 배제해야 되느냐?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육군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군대의 한 70~80%가 육군인데 육군과 관계된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육군 전체를 불신하면 안 되죠. 이건 비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김 씨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김 씨를 수사진에서 배제하면 됩니까? 이건 연좌제 아닙니까? 연좌제. 더구나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육군 몇 사람이 관계됐다 해가지고 40~50만 되는 육군 전체를 이렇게 불신하는 이런 수사 지침을 내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철룡 예비역 육군 소장이 공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 내란 음모 모의를 위한 보고서라면 국방장관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 쿠데타 음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에 특별수사 지시를 국방부에 내렸으며 수사 인원 구성에 육군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다. 일국의 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주류인 육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모욕하고 망신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지도자는 밉고 싫어도 부하를 품어야 합니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편가르고 도량이 적어서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는 국민인가? 그러나 우리 국군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할 것이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육군 배제 차별은 평등, 공정, 정의 실현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대통령은 육군에 사과해야 한다. 정말 돌아가는 모양이 한심스럽다. 2018년 7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을 배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육군 출신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군 출신, 해군 출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친 김에 한철룡 육군 예비역소장이 썼던, 이분은 1946년생입니다. 제주도 출신으로 1966년에 육군사관학교 26기로 입학해가지고 70년에 임관했습니다. 주로 대북 정보부서에 근무를 했고 8사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도 북한을 때려야 하는데 제일 좋은 표적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 이제 김정일도 옆에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분입니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죠. 이분이 쓴 예비역 장성 여러분, 의병이 되어 총을 듭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안보를 김정은의 선처에 맡긴 상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한 트럼프는 오직 미국의 안보에만 올인하고 있고 한국의 안보는 뒷전이며 이스라엘 안보보다도 후순위입니다. 6.12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급기야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까지 피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북 회담 합의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대미 핵 위협만 제거하면 트럼프는 미국의 핵 우산 제거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킨 주역은 관군이 아니고 의병이었습니다. 관군은 패퇴했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한일 합방 시 병탄전에 이미 조선군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조선은 명색이 국가인데 총 한 방 쏘아보지도 못하고 일본에 먹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자 청와대가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훈련까지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평소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노무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임진왜란 시의 관군이거나 한일 병탄 시의 조선군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성들이 의병이 되어 총을 들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자고 제안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장성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예비역 장교들도 호응하리라고 봅니다. 행동하는 의병이 되기 위하여 당장 소속 지역에서 예비군과 함께 예비군 교육을 받읍시다. 되도록 저격병 교육을 받고 북의 남침 시 거주지 도시 목진지에서 김정은과 전쟁 지도부 요원들을 저격합시다. 적의 중심을 타격하여 적을 마비시켜야 합니다. 만일 적화되면 장성 출신들은 처형 영순입니다. 우리 장성들이 죽어서 우리의 손주, 손녀가 산다면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계급이 소장 이상인 장성이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이죠. 나이는 70대가 우선입니다. 아직은 활동 가능하고 살 만큼은 살았으니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2011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자진하여 예비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북한군이 두려워서 뜰 것이고 국군이 조선시대의 관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병은 의병이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이 멋진 말입니다. 노병은 의병이 되어 사라진다. 감사합니다.